한옥투어라 전주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 다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전통 배들이 좀 많이 안 남아있다 보니까 이 전통 배를 보러 다니는 투어가 사실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산에 찾아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번 주에 갔던 김창명 쌤이라고 부산시 문화재인데 황포도대를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 오늘 보러 온 게 안영복 장군이 일본에 가서 이제 왜 우리나라에 독도나 이렇게 오느냐고 이제 따지러 갔을 때 타고 갔던 배를 복원한 거거든요. 이런 복원한 배도 있고, 또 저쪽에 영도에 보면 해양박물관에 보면 일본에 갔던 통신사들이 갔던 선을 2분의 1로 줄여서 만드는 배가 있어요. 배가 있고, 목포에 가면 통신사 선을 1대1로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1대1 스케일로 해서 30 몇 미터짜리를 만들어 놓고 바다에 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런 자원들도 있고, 그리고 함명동에 가면 함명동에 어청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어청박물관에는 이렇게 나룻배를 만들던 과정들에 대한 건 목수가 디오그라마라고 그러죠. 목수가 자르고 있고 막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해양대학교에는 그런 도면이나 또 모형들이 또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우리끼리만 알지 말고 같이 한번 둘러보자 해서 한선투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은 두 번째 투어인데,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요, 안용복 기념 부산포 계양문화관이거든요. 부산포를 그러니까 계양이라는 게 있어서 열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계양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됐던 그것을 기념하는 문화관인데, 특히나 안용복 장군이 부산 사람이라서 지금 여기 보면 저기 보시면 요 건너편에 있는 매축지 쪽에 있는 데가 원래 그분이 태어나고 사시던 데라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념관을 같이 한 거니까 이걸 같이 한번 저 배를 한번 둘러보고요. 얘기를 한번 좋겠고, 오늘 비가 조금 와서 빨리 둘러보고 저 위에 공방에 가서 또 나머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뒷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두 개 있죠. 방금 핑크색 이게 1차로 피납됐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원래 부산에서 이제 울릉도에 울릉도 쪽에 이제 이분 그러니까 안용복 선생이 어부거든요. 네, 군대를 제대한 어부랍니다. 원래 수군을 하다가 제대를 해서 어부로 그러니까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일본 어부들이 많이 와서 우리 울릉도에 와서 많이 고기를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지다가 일본 어부는 납포가 잡힌 거예요. 잡혀서 일본에 끌려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해로 간 게 아니라 타의로 갔는데 가서도 안용국 장군이 이제 떳떳하게 너희들이 왜 우리 땅인데 와서 하냐고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했대요. 따지고 해서 일본 쪽에서도 그걸 수긍을 하고 다시 돌려보냈다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지속적으로 또 일본 어부들이 많이 오니까 또 이제 정식으로 자기가 이제 배를 타고 가서, 그러니까 그때는 일종의 말하는 공무원 사칭을 한 건데, 그러니까 장군복을 입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그래가 가서 따지고 하고 서류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받아왔는데 이 사람이 안용국 장군이 기양을 갔어요. 나라에서는 왜 사칭을 했어? 그러니까 그거 잘못한 거죠. 그냥 공무원 사칭을 했다 해서 기양을 가긴 했는데 그런 과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신분 사칭하면 안 되지. 신분 사칭 그런 이야기가 좀 안용복의 대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요 모형 있죠. 이게 지금 거제도에 있는 영공방이라는 조그만 그 모형 키트를 만드는 걸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안용복 도일선을 갖다 이 키트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이 업체에서 전통선 연구하는 연구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대1이 배를 만드는데도 영공방이라는 데를 만들었어요. 저게 1대1입니까? 1대1입니다. 아. 1대1로 만드는 거를 영공방에서 도면을 그리고 고정을 하고 저걸 만들면서 이 지금 키트도 만든 거거든요. 예. 저 키트를 요번에 샀는데 요게 한 20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거 만드는 데만. 왜냐면 이 나무 조립도 조립이지만 위에 지금 돛대가 있잖아요. 황포 돛대가 있잖아요. 요걸 다 이렇게
바느질 해서 만드는 걸로 이렇게 키트를 잡았더라고요. 뭐지? 뒤로 보시면 또 다음 뒤에 보시면 일본에 건너갈 때 타고 가는 예예예. 거구나. 뒤에 여기 사진인데 지금 이 사진하고 이거 조금 같은 데인데 원래 고정을 할 때는 항포도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배이기 때문에 밖에 이렇게 비를 맞고 있으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그 김창명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나무 배를 만들면 한 15년에 20년 정도 간대요. 그래서 중간에 수리 조금 해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걸 고정한다고 들었던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1억 한 7천 정도 들었다 그러던데 이걸 지붕만이라도 덮어 놓으면 갓을 해가지고 뭐 덮어 놓으면 오래 갈 텐데 지금 한 3년 4년 됐는데 벌써 이렇게 좀 뭔가 보시면 도시 사가가지고 지금 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만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에 원래 있는- 예. 천으로 됐어야 예, 되는데 예,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죠. 몇 년 밖에 있다 보니까 노출이 되니까 사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저렇게 바꿔놓으신 거고 나무도 좀 상하고 좀 있어서 아쉽다. 예, 예. 야외에 있는 건 좋은데 지붕이라도 덮어놔 비가 좀 안 되게 하면 예, 좀 하여튼 좀 아쉬운 게 있네요. 요 며칠 돕기도 좀 아쉽잖아요. 준비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좋은데 그렇죠.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 만들면서 이제 도면을 그리는 걸 이제 설계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요 보면 지금 도시 두 개가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요건 좀 너무 작게 돼 있는데 저기 보면 한 중간 정도 도 두 개가 크기가 다르더라고 이게. 근데 이게 저 위에 가서도 설명드릴 텐데 보통 보면 바람을 이렇게 도시 있으면 바람을 받아서 바로 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도 갈 수 있대요. 바람이 부는데 돛을 이렇게 꺾어 가면 이 부는 방향 쪽으로도 배가 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다거든요. 옛날 우리나라 도세에서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 맞으면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 갈 수 있도록 돼 있대요. 역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글자 적힌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요게 권호행입니다. 여기 부산에 부산 민족학교 독도학당이라는 단체에서 이 복원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 뭐 부산은행에 몇 개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1:1 축척이라는 게 원 형태를 했다는 거죠. 연공방에 있는 연구소에서 원 형태를 하고 그런 키트도 만들어 한 겁니다. 예. 앞쪽이 좀 다르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 키트를 제작하면 돼 있는데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안용복선의 날렵한 이물선형은 타당해 보입니다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이물선형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보통 우리나라 배가 앞에가 바닥이 평평하거든요. 그 앞에도 되게 좀 납작해 넓적하게 넓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배는 보면 앞이 좀 뾰족해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나라의 배의 특징이 거북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선들이 앞에가 좀 평평하게 연이돼 있거든요. 근데 앞에 뚱뚱한 부분이 있는데 저기 당두리선인가 당두리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배는 바다에서 어선을 하는 배들은 앞이 좀 뾰족하더라고요. 이게 전혀 우리나라에 없는 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근해 안에 가까운 배 바다에 있는 데는 널쩍한 게 있어도 관계 없는데 멀리 바다에 나가는 배들 어선들은 저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저 부분 저렇게 만든 것도 타당하다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올라가서 아마 저 사진 자료를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거는 그 배를 만들던 과정을 올려놓은 거 제가 지금 받아온 거거든요. 보시면 맨 위에 장 보시면 배 중간에 칸이 돼 있죠. 이 칸으로 해가지고 틀을 잡아주고 양쪽에서 이제 나무를 붙이는 거예요. 판재를 붙여가서 이 형태를 만드는 건데 이 판재가 돼 있는 것이 이제 그 선실도 되고 물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담아둬야 되잖아요. 저장하는 그 물통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 물통도 나눠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기본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했을까 지금. 그쵸. 예. 신기하지. 다음을 보시면 이제 4년 전에 부산역에서
그 안영복 그 도일선 복원 인수식을 한 겁니다. 이게 인수식을 하면서 이렇게 막 크레인을 올려놓고 이렇게 잘 했는데 이게 놔두는 때가 마땅찮아서 여기가 헤비를 해서 여기를 놔두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요 상태를 지붕을 잘 덮어놨으면 여기 그대로 좀 복원됐으면 좋았겠다는 그대로 하니까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그 좀 폐선에 가까워지는 여기 지붕에 지금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이 있던 것도 지금 다 사가버려서 아쉬운 게 많죠. 이거. 저 새로 오신 분들 과일 좀 나눠주세요. 여기 하나 나눠주세요. 이거 보시면 요 위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좀 뾰족하죠. 여기가 모양이. 우리 전통 배들은 좀 펑퍼짐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단에 황포도대를 보면 이거보다 더 뾰족해. 뾰족한데,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시는 김문식 팀장님이 모양이 낙동강변 쪽이신데 김 팀장님이 어릴 때 이제 타고 다니는 나룻배가 앞에가 뾰족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나룻배를 올해 만들어 보려고 모형을 만들었는데 앞에 일이 안 생겼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낙동강 지역에는 그 일본과 교류가 빨랐던 거예요. 그 임진왜란 이후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 18세기 정도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장점인. 그래서 우리 하단에 있는 황포도 때는 바닥은 한국식으로 평평해요. 일본 배는 이렇게 뾰족하거든요. 근데 바닥은 평평한 대신에 앞은 뾰족하게. 그 두 개를 완충을 한 거죠. 그 완충한 게 낙동강변에 있는 나룻배들은 근대의 나룻배들은 다 뾰족하고 평평한 타입을 같더라고요. 근데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쪽에 한강변 이쪽에 보면 거기 다 널쩍해 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복원해 보려고 만들고 있는 저 위에 보시면 10분의 1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조선 중기배나 안 그러면 경기도 쪽에서는 배 형태인 거라요. 그러니까 근대화되면서는 밑에 지방에는 아까 팀장님이 보셨다는 그런 형태의 배들을 다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황포도 때 지금 김창명 쌤이 부산시 황포도 때 문화재인 그 쌤이 만드신 방식도 좀 완충된 근대가 되면서 완충된 형태의 앞에 뾰족하고 밑에는 평평한 타입이더라고요. 김창명 쌤이 평일날 날 좋은데 오면 돛을 세우고 낙동강변에 나가서 한번 태워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평일 좀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다음에 가서 하는 거 할게요. 그리고 맨 뒷장인데요. 요게 지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예? 예. 여기 이게 막 줄이 많이 있고 있는 게 이게 도시면 또 지금 여기 그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저 부분인데 이걸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걸 복원했다고 해놨는데 전시장에 다 가면 이렇게 안 돼 있대요. 안 돼 있고 이런 디테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통 요 방식을 제대로 복원하는 사례를 저는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근데 요 연공방에서 모형 키트에다 이 자료를 넣어놨는데 너무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본 돛을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좀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혹시나 이 쌤이 라병아 쌤인데 라병아 씨인데 그 거북선을 몇 분의 1입니까 그게? 만한 게. 거북선을 갖다 모형을 갖다가 만드는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 아까 사진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한번 들고 오봐라 하려다가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근데 그때 이 돛을 한번 고민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뺏겼어.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사진 자료를 좀 받아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이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비가 안 오면 좀 더 시간을 여기 있다 갈려 했는데 비가 마저 오니까요. 차 가져오시면 좀 나눠 타가지고 공방에 올라가서 공방에 PPT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나룻배 모형을 만들 수 있게 한 20분의 1 되는 키트를 만들어 놨어요. 키트를 구입해 놨는데 그걸 2인 1조로 두 명이 하나를 만든 걸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비를 좀 맞더라도 한 바퀴 안 보신 분은 한번 둘러보시고 같이 둘러보시고 가는 걸로 합시다. 예. 빨리 뛰어갔다 오고. 빨리. 비가 확실히 많이 오긴 많이 오는데.
많이 나온다. 이게 저번에 봤을 때는 이게 이게 있었잖아. 그 다 사갔잖아. 그런 거. 네. 이게 뭐게? 그게 노조다. 노조. 밑에 여기 크게 지금 아직까지 많이 안 사갔는데 이거 좀 보관만 잘하면 그거 되게 아깝다. 키. 다른 부분들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이거 끼우는 갖고 잡아주는 건데 이빨 힘주가 다 네. 끼워놓고 그런 건데 이제 현대 와갖고 반대 그래 만들 힘드니까 가령 판재를 이렇게 재놓고 이렇게 하나 붙이는 거예요. 미들 파이프 하는 거. 도시 이게 관리만 잘 되면 오래 갈 텐데 안 진짜. 뭐라 이거 바다에 길을 버리는 배를 뭐라 하는 거야? 이름은 아니고 그런 배 같이 막 지금. 햇살. 저 뭐야 저번에 마루 음. 공사 때처럼 이런 식으로 이건 전통마루 방식이 아니고 쪽마루 그냥 얹어가지고 한 방식이라서. 얹어서. 이렇게 차가리 만들어가지고 그 방식. 그 방식. 이렇게 끼워야 돼요. 그렇지. 안에 손 파가지고 다 끼어나가는. 옛날에는 전통마루 방식을 했을 거야. 그럴 건데 이제 그건 하면 요새 하면서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끼어나가갖고 여기 이래가지고 끝까지 던지고 필요할 때는 넘기고 채우고. 그렇지. 근데 이게 세워지는 게 이걸 어떻게 난 요걸 빼버리는 거지. 이게 넣냐고. 받치고 있는 거 들어 빼버리는 빼는 거지. 들어서 빼야 되잖아. 들어 뺀다고? 그래야 되지. 여기 요 촉돼 있는 걸 들어가지고 빼면 지가 나와서 뺄 수 있거든. 그게 그래서 이건 작다 치지만 큰 거는 전선 그래 같은 건 말이죠. 큰데 그걸 그래. 그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핀 방식도 아니고 핀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들어가서 다 넘기는 거야. 그런 어떤 방법도 쓰겠지 잡아주는. 규모 작지도 않은데. 이것도 여기 뭐 이렇게 한번씩 달려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바다에 대포리에 올라가지면 바다에 뛰면 이게 내려갈 거잖아. 쑥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이걸 얘기냐면 잡아주겠지. 아니 밑에 좋고 위에 넓고 여기 얘도 그렇지. 그래. 그래서. 굳이 줄일 필요 없네. 안 빠지는 거. 안 빠지는 거. 여기 원주가 작고 여기 크게 해가지고 얘 자체도 이게 이제 밑에 바다가 밑에 올해 나오면 밀려 올라오고. 그렇지. 여기 자리에 보니까 여기 이거 좀 빼면 한 하면 되겠네. 한치 되겠네. 한치짜리. 한치고 이걸 테라 그러더라고. 위에 붙이는 거. 테가 보면 한 선거리가 이게 많았네. 보통 이 테를 요 밖에 하나 되고 위에 또 따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 옆에 있는 거 요거를 음. 먼저 해가지고 대표갖고 맨 잡아놓고 위에 잡아놓고 위에 그러니까 이게 뭐 부딪히고 그러면 힘을 받아야 되니까 테를 다 되더라고. 테 되는 거. 콤보이가 생겼네.
이걸 그 김상민 얘기하면서 이게 곡선을 잡아주잖아. 그래서 잡아주는데 우리 저 한옥에 보면 지붕선 잡잖아. 그 잡아주는 거 똑같은 거야. 우리 그걸 맥이 맨다 하거든. 근데 맥이 매는 것하고 이것도 중간 또 연결하잖아. 연결하는 방법 똑같아요. 똑같은 거 수도 있고 서로 일을 해서 되니까. 이걸 보고 나는 기준이 장돌이 된가 하는 어떤 배 중에 그냥 그 배를 내주는 거야. 모양이 되게 비싸다. 장돌이 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나는 같은 거 고정된 건 아닌데 그 형식 대의 형식. 판이 한 오까지 다 올라갔어. 거기 이거 한판 아니지? 똑같은 거지? 태가 아 여기가 이형태구나. 요거 있는 것도 이게 아까 저 금성경 쌤 이거 똑같이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고. 근데 이게 한옥에서도 이렇게 이어. 한옥에서도 이럴 때 이렇게 딱 나는 거야. 왜냐면 바로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잘 꺾이고. 이거하고 이 합반을 이렇게 연결은 어떻게? 안으로 그걸 보면 안에 치나? 안에 저기 있잖아 저기. 키 안에 저기 있는데 저게 그 못이 있던가 나 그 뻘도 뾰족하게 생긴 뻘이 있어. 근데 그게 휘어 있을 때. 여기 보면 S자로 생겨가지고 못이 S자 생겼어. 그래 여기 턱이 있게 딱 있거든. 그럼 이렇게 휘어가지고 하고 들어가요. 맨날 음. 거북선 바깥에서 있더라고. 저는 안에서 있었잖아요. 바깥이니까 바깥에서 배우면 못 잡으면 하는 맞는 이유가 바깥에서 다치니까. 이 사람 지금 안에서 했는데 그 물어보니까 바닥 같은 경우는 밖에 다 한다네. 바닥 하고 마지막에 나무를 저기 막는 거. 저는 나무를 마구나 해놓은 거지 다 막아놓은 가까운 바다를 가는 데는 아닌 거지. 호도 때 보면 호도 때는 거의 앞에가 거의 네 배 앞에 이거 자체도 없어. 이거 없이 그냥 성 배를 만들 때 이 판을 만들고 앞에를 이렇게 뭐 나무 배 올려 배를 올려. 거기가 비유 자체가 없는 이게 이미지야. 현대배잖아. 그렇지, 거의 현대배. 그러니까 일제가 되기 전에도 일본과 교류를 부산이 많아 놓으니까 이게 빨리 좀 주경이 되는 거야. 올라갑시다. 야, 비행 너무 많이 온다. 만들 줄 아나? 조립이요? 오늘 2주 동안 계속 날이 맑았는데, 오늘 안 맑은 날 오늘 한다고 해서 왔어. 비가 6시에 온다고 원래 돼 있었는데, 좀 일찍 오네요. 그래가, 뭐 좀, 그게 보면서 이야기 좀 더 많았으면 좋았는데, 일단은 건강으로 뿅 하고 왔죠. 맞고. 오늘 저희가 여기서 할 프로그램은 기존 한선에 대한 어떤 자료가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한선에 대한 상식들을 좀 익힐 수 있도록 좀 제가 하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 통나무가 스키 시대나 이때부터 이렇게 만들던 배들 그런 배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우리 한선 배를 만드는 바뀌었는지 그런 과정에 대한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가 다른 나라 배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이야기도 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들으시면 우리나라 배에 대해서 조금은 다 아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거기 전시장이 지금 문을 안 열고 있잖아요. 그 코로나 덕분에. 그래가 거기에 보면 키트가 이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나무 종이로 만들어 보는 도일선을 만들어 보는 키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을 닫아서 안 열어서 저희가 이제 키트를 마련해서 이걸 만들어 보려고 9,000원까지 전화를 했는데 이걸 처음에 문화관을 열 때 한 세트를 한 1,000개나 찍었겠죠. 찍고 났는데 그 뒤로 아예 안 찍은 거예요. 다 동이 났대요. 근데 이게 보통 이게 개인 사업자 같은 동이 나면 나기 전에 빨리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돈이 되게 하려면. 근데 공무원들은 그런 마인드가 좀 없으시니까 이게 다 떨어지고 이게 있으면 사람들이 더 인식하기 좋은데 그런 작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없어서 못 만드는데 지금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밑에 405
국내에 2개밖에 없는 국내에 2개밖에 국내에 2개밖에 없는 제가 이번에 희귀템이네 희귀템. 세 개를 샀었는데 우리가 이제 연습반도 하나 만들어보고 전화를 했더니 없더라고. 그래서 국내에 2개밖에 없는. 근데 요걸 꼭 만들어보고 싶은 분은 선택을 하시면 요걸 만들어보셔도 되는데 이게 없어서 우리가 급하게 선택을 한 게 거기 밑에 있는 그 배를 만들고 했다는 영공방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 이런 키트를 만들어요. 모형 키트를. 근데 저희가 지금 올 여름에 만들어 보려고 하는 1대1로 이렇게 6m짜리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이게 그 나루토에서 나루토로 가는 나루토이거든요. 사람들도 옮기고 뭐 쌀이나 뭐 소나도 옮기고 하는 그런 나루토인데 그 나루토를 갖다가 이렇게 요 형태로 만들 수 있게 지금 돼 있는 키트거든요. 키트로 저희가 또 완성해 본 게 요겁니다. 요거 돈까지도 돼 있는 돈 모양도 되게 요거를 지금 완전 귀엽다. 요걸 2인 1조로 만드는데 그니까 가정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가입을 하시든지 마음 넓은 분이 양보를 하시든지 양이 그렇게 안 돼서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게 2,000원이거든요. 2,000원인데 지금 보험료가 한 4,000원 하면 6,000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거 하니까 이 키트가 가격이 7,000원이에요. 이거 미친년장 사야지. 그래서 이거 하나씩 그러니까 개수도 또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못했고 그래서 2인 1조로 하셔가지고 마음 넓은 분이 양보를 하시는데 해서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갖다가 저희가 이거 기본 설명을 드리고 이거 만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예, 그럼 간단히 먼저 설명 드릴게요. 제가 할까요? 예, 그러시면 몇 개만 하고. 그 PPT 하기 전에 그냥 사다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 포스터인데요. 여기 안녕 나수미야 돼 있고 저기 그 시유야 되는 애 있죠. 얘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우목공방의 캐릭터거든요. 그 캐릭터인데 얘들이 이제 나무배 하는 거 설명해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무배 만들기를 홍보를 하기 위한 한선 투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선 투어가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나무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나간 나룻배인데 이거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무모한 도전을 했는데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사실은. 요번 특히나 저번 주에 그 문화재이신 김창명 선생님 만나 뵙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제가 목수일을 하지만 집 짓는 목수일을 하지만 그와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걸 하나 알게 됐고 그러면 실망을 해야 되잖아요. 하기 쉽지 않겠는데 김창명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일하는 현장에서 현장에 와서라도 뭔가를 또 해주시고 연장도 빌려주시겠다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집 짓는 연장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 여기 보면 판재가 한 판재가 아니고 판재들이 이어지려면 그걸 구멍을 뚫어서 나무 못이나 생못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 연장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해서 실망에다 또 긍정적인 게 있다 보니까 충분히 또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올 여름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 5월 말에 이 나룻배와 다양한 배들 저희가 좀 열어놓는 게 왜 우리 전통 배라고만 안 하냐면 나무 배라고 넓게 잡아놓은 이유가 카누를 좋아하시는 분 카누 모형을 만들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누를 좋아하시면 카누 배를 만들고 다양한 배들을 갖다가 5월 말에 모형을 만드는 워크숍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마음 맞는 분 몇 분이 모이면 6월달, 7월달 2달을 해서 주말마다 만들어서 8월 1일날, 2일날 이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게 수영강이 될지 그 부포 앞에 납송강이 될지 이거 띄우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참가해 주셔가지고 워크숍도 같이 하시고 그 뒤에 또 배를 만드는 것도 근데 내가 배 만들 재주는 없다라면 옆에 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셔도 되고 막걸리 한 잔 사오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면 8월 1일날 2일날 타러 오시면 되니까 이게 투어하는 것하고 또 모형 만드는 거, 큰 배 만드는 거 또 거기 또 배를 타보는 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자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되니까요. 꼭 이게 만약 안 한다고 이게 관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넘겨주세요. 요거는 좀
한 4-5분은 지겨로 봤을 것 같은데 이게 네. 하도 많이 보면서 엄청 지겹습니다. 제가 계속 말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옥박사가 아닌 왜 한선 투어인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뭐 전주 한옥마을이나 뭐 다양한 그 한옥들이 지어지잖아요. 실제로 옛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또 한옥 다리도 짓고 하거든요. 그만큼 기능적으로는 아파트만큼 기능적이지 않지만은 거기에 있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옥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나무배과 한선도 기능으로는 뭐 좀 다른 어떤 기능적인 데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문화적으로 보면 충분히 지금에도 어떤 효용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 한선 투어를 한번 준 거고 예. 넘겨주시고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제가 없앤 우리 전통배 이건 되게 좀 뭐라면 좀 이슈적인 인데 이게 꼭 일본이어서가 아니고 제국주의가 다른 그 문화를 정복을 하게 되면 그 정복된 문화를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난 뒤에 노력했던 것들이 한글도 그런 문화가 없으면서도 이제 그 배를 없애는 엄청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책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선 조사 보고서라는 책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몇 년간 해서 있는 지형마다 있는 배를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한 이유가 그러니까 일본 배보다는 그러니까 한국 배가 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못하다는 근거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목적을 정해놓은 거죠. 자료를 조사를 할 때 그게 모든 문화에 다 그런 거예요. 다른 다양한 문화에서 문화재 조사를 한 이유도 그런 거였고, 근데 한순도 그렇게 조사를 했어. 그 조사를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 배들이 급속하게 없어져 버렸어. 일본 배 형식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해방되고 나니까 거의 남아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됐거든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전시관들이 하나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열지를 않아서 찾다 보니까 그 김창경 선생님이 하시는 하단에 있는 야외에 있는 그 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안용복 기념하는 그 공간에 야외 전시회 배가 있어서 지금 하게 됐는데, 다음 투어를 지금 잡은 게 저희가 이제 해양박물관에 있는 이번에 1 통신사진 보려고 하는데 문은 안 여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또 야외에 뭔가 또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어쨌든 영도에 해양박물관에 있는 통치사선 2분의 1로 돼 있는 것하고 좀 멀리 가 목포에는 1대1로 만든 게 받아요. 저기 해양박물관에는 내부에 전시가 돼 있는데 또 있고, 몇 년 전에 부산에 왔다 갔어 그 배가. 목포에서 진수를 하고 부산에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거든요. 그런 것도 했다. 근데 몰라서 그때 뭐 있고, 함양어촌박물관에는 디오라마 형식으로 해서 배가 만들어진 과정하고 또 이런 것들 잘 꾸몄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제도에 보면 조선해양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모형 배를 단면도 잘라놓고 막 그리고 또 이게 그 우리나라에 있는 배들의 여러 형태의 모형을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찾아본 거에서 가장 그래서 어쨌든 조선에 대한 그 박물관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도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거제도 여기를 한번 잡았고요. 그리고 그 하단원 쪽이야 그때 요즘 가까운 데도 충분히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관광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요걸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꼭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 인터에서 다시 공부를 드릴 테니까 되시면 또 오셔서 같이 둘러보시면 좋겠네요. 이거 넘겨주세요. 요건 그리고 이제 PPT로 바꿀게요. 보시고. 오늘 이제 저 아까 이거 지금 출력했던 거거든요. 출력했던 내용이고 쭉 올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올려주시고, 아까 저 일본에 이제 갔다 왔던 거 안용국 그 장군이 왔다는 이거 그러니까 핑크색이 이제 이렇게 한번 납포됐다가 갔다 온 것하고 이제 그 군부 그 사칭함에 갔던 것들 그것들 내용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또 아까 봤던 거 쭉 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겨주시고 여기 잠깐만요. 이게 큰 바닷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당두리 배라고 그러거든요. 당두리 배인데 이 배하고 지금 여기 이 배하고 거의 좀 유사하죠. 그래서 앞에 한국 배.
그게 아마 여기 복원하시면서도 어쨌든 안영국 장군이 또 어부이기도 했고 그래서 가까운 그 바다가 아니고 먼 바다를 다니는 배로서 이 장돌이들 이것을 아마 좀 해서 복원을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장돌이 배라는 게 좀 사람을 보시면 규모 좀 크죠, 그지? 이게 되게 긴 타입이거든요. 여기는 보면 도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죠. 이건 믿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그거는 좀 뭐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저 정도면은 음. 18m 정도는 될 것 같은 거의 20m 넘을 것 같은 저 그죠? 기본 그죠? 그 정도 되겠다, 그죠? 보통 좀 우리가 김창명 선생님이 만든 그 배가 한 6m에 8m 정도 되거든요. 8m인데 이것이 되게 큰 배 중에 하나죠. 거의 18m 그 정도 되겠네. 18에서 20m 정도 되고 근데 이거 아까 저 말씀하셨는데 여기 돛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넘겼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얘가 뽑게 돼 있거든요. 뽑아서 눕히게 돼 있는데 큰 파도가 치고 그러면 이게 눕혀야지. 이거 계속 세워놓으면 이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눕히고 세웠나가 되게 궁금한 거죠. 아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뽑게는 돼 있어요. 기능적으로 보시면 여기도 요 작은 배에도 보시면 이걸 뺏게 돼 여기 고무로 해놨는데 나무로 돼 있어요. 이게 꼭 뽑게 돼 있어요. 뽑아 놓게 돼 있는데 얘는 굵기가 얼마나 괜찮은데 얘는 엄청 굵잖아요. 그 일체형이에요. 근데 뭐딱 꽂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뽑기의 식은 아니 일체형 같은데 저게 사실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선이 저게 끓인다고 그런 건가? 이렇게 가로선 있잖아요. 요게 뭐냐? 이건 끈입니다. 끈. 끈이에요? 예. 끈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줄을 내려오게 할 수 있어. 걸치는 거고요. 네,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다 넘겨주시고 쭉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반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끈이 있죠? 여기 끈입니다. 끈을 걸어서 얘가 약간 유동성 있게 되는 거예요. 딱 묶어놓은 게 아니고 유동성 있게 되고 쭉 여기 도로를 풀면서 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자꾸 내려오게 되는 건데 넘겨주시고 이게 저 보림출판사에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만든 자료가 있거든요. 책자 시리즈가 있는데 건축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배도 있고 염색도 있고 막 다양한 게 있는데 되게 자료를 되게 성실하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읽어본 자료 중에 여기도 제일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배무이란 말이 제목 배무이 돼 있죠. 배무이란 말이 배를 만든다는 뜻의 순수 우리말이 되어 있는데 배 만드는 사람도 배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목수를 배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넘겨주시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보면 저 울산에 보면 그 안각화가 있잖아요. 방구대 안각화가 보면 배가 배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넘겨주시면 이런 배를 만들 여기 이게 통나무를 깎아서 하는데요. 안에를 따로 조립하는 만큼은 그게 안 되니까 이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넘겨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떼배라고 나무를 엮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뗏목이죠. 예. 이 끈으로 엮었다 아닙니까? 끈으로 초기에는 끈으로 이렇게 이런 식물의 뿌리 줄기 같은 걸로 엮었겠지.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조금 더 발전했을 때는 좀 넘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나무를 중간에 관통을 시켰어. 관통을 시켜서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어떤 연장이 좀 발달됐을 때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넣고 요 요걸 보시면 지금 제주도에 티우라는 배가 있는데 이 배가 딱 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근대까지 썼던 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멀리 가지 않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지금 요새 근대로 보면 바지선 있죠. 바지선 같은 게 되니까 이렇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아까 앞에 통나무 배 아까 한 분 얘기하셨는데 불을 태우면 나무가 타면 이제 끌어내기 쉽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보면 물을 넣고 뜨거운 돌을 넣으면 나무가 물어져가지고 끌어내기 좋았어. 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원 통나무를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한 게 통나무 원 이게 경주에 있는 안압지에도 발굴된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문화 되게 발전했던데도 그러니까 원통나무 하나면 가장 방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안압지에서 귀족들이 이렇게 발굴이 됐거든요. 네. 이거 넘겨주세요. 네, 요거는 짜기라고 그러는데 짜기를 보신 분 있습니까? 짜구라고 그러는데 도끼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날이 꺾여 있을 때 꺾여 있을 때 딱 치면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도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건물 중에 짜기로만 지은 집이 다 하거든요. 짜기로 치면 기둥이나 이 면이 짜기 자국이 탁 긁어낸 자국이 딱 일정적으로 딱 나거든요. 그게 되게 이쁘대요. 일반 대패질을 하거나 이렇게 매매한 게 아닌 그럴 짜고질한 자국들이 이렇게 되게 그 전면법처럼 점점 있듯이 있다 보니까 되게 이쁘게 모양이 난다고. 예.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라의 안압지에 그러니까 출토된 건데 원통에 이렇게 한 통에 있어서 그랬거든요. 넘겨주시고 이 널판지배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넓은 널판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만드는 배거든요. 이건 나룻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소도 타고 있죠. 소도 타고 이 사람 엄청 많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팀장님이 젊었을 때 노를 저 보시고 하셨는데 그때는 소가 3마리까지 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마리 탈 정도면 엄청 넓었겠지. 뒤에도 길고. 그러니까 이거는 깊은 바다는 아닌 강에서 지나가는 건데 소가 3마리 타고 그 사진 자료 중에는 그 자동차가 타는 것도 있어요. 예? 그 한강 근처에 지나다니는데 그때 아예 다리가 없어놓으니까 차를 태우고 지나다니고. 아, 네. 저기 뭐야. 그때 6.25 근처 때 그때. 네. 나룻배가 그렇게 크기를 만들면 충분히 그런 차도 탈 수 있고 뭐 탈 수 있는 정도의 나중에 견디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거기 보시면 기능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타고 곡식도 있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놀이하는 거 놀이하는 뒤에 보면 화가 화원 궁궐에 있는 하원이 그린 그림인데 이런 종류로 노는 그 그림 뒤에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노는 데도 쓰고 고기 자리도 하고 다용도로 쓴 거죠. 자, 아까 저 밑에 설명드릴 때 아까 이물 쪽이 좁다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물이라는 게 뭐냐면 앞머리입니다. 앞머리 배의 앞머리를 배 앞에 머리를 이물이라고 해. 뒤에 부분을 고물이라는 고물. 이물 고물 이게 새로 듣는 용어이신데 몇 번만 들으면 이제 앞에 머리를 이물 뒤에를 고물이라고 하거든요. 고물. 네. 네. 이물 고물. 여기 아까 좀 모양 좀 만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용어를 잘 아시는데 여기 비유라 돼 있죠. 이물 비유. 이물 비유가 우리 부산에 있는 하단에 있는 도배에는 이물 비유가 없어요. 방식 좀 그러니까 독특한 거지. 넘겨주시고 이 배를 움직이는 기구 해가지고 배를 띄우긴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저을 수 있는 노가 있어요. 노를 저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돛배라는 건 돛을 달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빨리 가려면 돛을 달아야 되거든요. 돛을 요 뒤 다음 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람이 여기로 불잖아요. 이 바람을 맞아서 바람을 안 끄고 쭉 가는 거는 쉽거든요. 어느 나라의 배도 다 그렇게 가는데 이 바람을 오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바람이 여기로 부는데 저기로 가야 되는데 넘겨주시고 요 위에 보시면 볼게 있죠. 그러니까 바람을 받아서 바로 가는 거는 이렇게 돛을 이렇게 해놓으면 바람이 가는데 이 바람을 오는데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그재그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면 바람이 여기로 불어도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돛을 보시면 요 돛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얘들은 약간 비스듬하게 하면 비스듬하게 하고 여기로 갈 때는 여기로 가고 이쪽 가도 여기로 또 비스듬 반대로 바꿔가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서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좀 이렇게 돛을 방식을 바꾸면서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노는 저도 노를 한 번도 못 적어봐가지고 근데 팀장님 많이 적어보셨다는데 이게 요렇게 팔자로 적는답니다. 팔자로 적는 거 맞습니까? 네. 팔자로 적는다고 또 이게 그림으로 말하는 게 저도 잘 우리는 팔자를 안 하는데 그렇게 이걸 한번 저희가 만들었을 때 노가 밑에 노 보셨습니까? 예? 노가 너무 이쁘지 않대 얘. 여기 하남에 한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배, 저 노보다 그 김창명 쌤이 만든 노가 더 이뻐요. 근데 그 노 모양이 너무 이제 꺾인 것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걸 실제 노를 보면 여기 있으면 여기로 오시면 노하면은 클 거라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저 정도 배만 돼도 노가 கொஞ்சம் 3배가 더 이상. 근데 노가 하단에 가서 노가 꺾이는 꺾인 걸 각도가 얼마 물어보니까 각도는 모르겠는데 담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게 집지할 때도 그렇거든요. 집지할 때 지붕 곡선을 잡을 때 그 곡선을 잡으면서 위에 잡고 계시고 밑에서 그 도목수가 눈으로 보고 잡는 거거든요. 그걸 각이 몇 도니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노도 만드시면서 그 각을 그 모양을 보시면서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문에 저기는 수학자다 보니까 물리학자 수학자다 보니까 가문이라는 분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근데 이게 세상에 딱 이렇게 딱 나눠지지 않는 거니까 요건 뭐 같습니까? 이게 답이 있네. 가리고 물어봐야 되는데 밑에도 다 보셨죠? 다시 있는데 나무 닷이 무게가 무겁지 않다 보니까 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여기다 돌을 달아놓은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같이 달아서 내려가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새가 귀하다 보니까 새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무로 주로 했다더라고요. 나무로 했는데 저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돌을 같이 달아서 이렇게 다섯 네 번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요건 조금 큰 규모의 배죠. 큰 규모의 배나 이 배나 똑같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런 면이 있죠. 그 이물비호라고 아까 이물비호가 있다 없다 했잖아요. 여기 넓적한 판재입니다. 판이 여기도 보면 이게 넓적한 판이 있죠. 이렇게 여기 이물비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배의 특징이 바닥이 평평하거든요. 서양 배들을 보면 다 뾰족해. 이렇게 바다를 달리려면 뾰족해야지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배들은 특히 서해안 같은 경우는 갯벌이 많다 보니까 밀물 순물이 있으면 이게 뾰족하면 대놓으면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평하게 이게 우리 한국 배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물비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하단에 항포도대하고 여기 아까 저 본 거에는 이물비호가 있긴 있더라니까 좁게라도 있거든요. 넘겨주시고 여기도 보면 뒤에 요게 지금 키거든. 키 조정하는 거, 방향 조정하는 거. 밑에도 아까 키가 있더라니까 똑같아요. 크기는 달라도 근데 큰 틀은 똑같은 거라요. 이 방식은. 근데 요게 거북선도 똑같아요. 거북선도 앞에 이 물비호가 있고 이런 면이 있고 대개미문미호 배인 것도 모양 다 똑같아요. 키도 똑같으니 방식이 있고요. 대충 높이의 차이일 뿐이지. 눌러주시고 이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판재가 옛날에는 제주도에 판재를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비워서 가져와서 이렇게 이톱 보신 분 있습니까? 네. 저기 뭐야? 네. 흥부 놀부전에 나와. 예, 맞습니다. 예. 박타야 이거 봐. 근데 요걸 보면 여기 보면 요톱하고 좀 다르죠. 요톱은 수직으로 자르고 요톱은 누파가 자르지. 옆으로 잘라요. 나를 옆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다 옆으로 만들어가지고 성강 그거 흥부하고 이게 생긴 건 똑같아도 방식이 다른 거지. 그리고 날도 다른 거야. 이렇게 일일이 키우면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언제? 그래서 김창민 쌤한테 여쭤보니까 보통 배 마는데 6개월이 걸렸대요. 6개월이 걸린 이유가 3개월은 말리는데 이렇게 켜고 말리고 그러니까 말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짬짜강을 딱 없이 만들었는데 말라버리면 떠부는 거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6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자, 넘겨주시고. 그래서 막 켜서 이렇게 목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요거는 지금 아주 큰 배를 만들다 보니까, 레이저가 안 나오네. 큰 배를 만들다 보니까 되게 두껍지, 그지, 두께가. 근데
지금 요 배나 아까 우리 밑에서 보는 데가 나오는데 밑에서 아까 봤을 때 배의 두께가 요거 이만큼이었거든요. 한 요 정도 되게 요 정도. 위에서 이만큼. 두께가 안 두꺼워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제 두께. 예, 반지 두께가 한치. 그 하단에 그 김정민 선생한테 여쭤봐도 한치 한 푼 정도를 나무를 시킨대요. 그냥 와서 대패질하고 나면 그냥 한치 정도 된다. 한치가 우리로 하면 3cm거든요. 3cm 정도 판재로 바닥도 만들고 벽도 다 이게 많은 거예요. 너무 두꺼우면 안 지워지잖아요. 한치로 다 충분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군선이나 안 그러면 대규모 배를 만든다고 그런 장면인데 이런 거 이게 엄청 두껍잖아요. 바닥 네. 여기 바닥 까는 거죠. 입판 까는 걸 하시는 거고. 자, 이제 넘겨주시고. 자, 넘겨주시고. 잠깐, 반대로 가죠. 이거 대패잖아요. 요새 대패하고 좀 다르지? 이거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저기 대패가 어디 있을 텐데. 그거 한 가져오면 시간 대표. 지금, 당기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저 안에 있을 건데. 네, 저 있는, 저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대패, 긴 거, 제일 큰 거. 네, 그거. 네, 그거 보고. 그거는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계속 내가 짝짝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게 좀 동유럽, 그러니까 뭐 러시아 연방이었던 대표인데 이게 미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 땡기거든. 땡긴 거, 그 일본식 대표예요. 이것도 보면 이것도 뭐냐면 우리나라 대표도 미는 거예요.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밀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저걸 잡으면 이렇게 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대표들이 다 이렇게 저기 뭐 손 잡고 있지, 이 사람. 이런 거 보면 양 손을 잡고 있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면 돼. 날 끼워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 이게 당기게 돼 있는 거. 이게 우리 문화라고 생각하는 불과 몇십 년 전에 바뀐 문화도 사실 많거든요. 일제시대 때 이제 많이 확 바뀌었겠지. 저거는 저 그림하고 위에 있는 반대로. 그림하고 요거 안 그림하고 된다네. 반대로 돼 있는 거다. 그렇지. 날이 잘못된 장면. 그림은 잘못된가 봐요. 그림을 잘못 저 우리나라 대표 미는 거라고 안 했어요. 미는 거기 때문에 날 방향이 반대로 그렸어요. 네. 잘못 그리면 따져야 돼. 여기 잘못된 거예요. 아니 밑에 아니, 거. 밑에 사람이 하고 있는 액션이 아니. 액션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미는 거야. 그러니까 미는 미는 거 날이 이렇게 거는 있어요. 날이. 날이 그렇게 돼 있으면 날이 저기 이게 지금 미는 날이 아니고 깎이잖아. 당기는 날이. 밀리면 깎이죠, 사람. 이렇게 날이 돼 되니까. 있으면 예.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날이 깎이는 거죠. 요즘 그림에 아저씨가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당기고 있는 거예요. 밀어야 되는데 여기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각했어. 자, 넘겨주시고 이게 제가 어디 뭐 다른 자재를 사러 갔다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풀어주고 망고밖에 없고 있던데 제가 만든 건데 이거 위에는 이렇게 밀어보게 돼. 밀어보는데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거를 누구시 뭐지? 이렇게 그리고 요게 아까 저 뭐고 떼배 만들 때 하는 방식 있지. 조금 발전했을 때 촉 뚫어가는 거. 지금 촉 뚫어서 이렇게 촉을 이렇게 다 막는 거. 여기 보시면 방치를 받고 있는. 관객 잡음이 많죠. 일일이 다 그 부재마다 다 그 사이즈 뚫어놓고 이렇게 많이 박는 거죠. 박아서 바닥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바닥이 이렇게 부딪히고 많이 하니까 제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일일이 뚫고 있어요. 네, 넘겨주시고 그리고 바닥을 다 만들었잖아요. 바닥은 이게 다 똑같은 요 같은 경우는 몇개 안 되는데 여기는 되게 많이 돼 있고 바닥을 만들고 나면 옆에를 세우거든요. 옆에 선판이라고 그래서 선판을 세우는데 이 선판을 한 부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부분을 다음 넘기고 가시죠. 저희 그 있는 거 확대했거든요. 요 밑에 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턱을 있는데 다 끼고 난 뒤에 요게 못입니다. 못이 S자지예요. 그러니까 끌 자체도 S자 생긴 게 있어요. 구멍을 S자 뚫어가지고 얇게 뚫어놓고 못을 갖다 이렇게 S 박으면 S자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 밑에 봤을 때도 보면 한쪽에 보면 나무 자국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 박힌 자국이. 얘를 받고 박았으면 여기도 이걸 안 받고 쇠못을 박았어요. 쇠못을 받고 마지막에 요만큼은 나무를 끼운대요. 끼워서 떼빵하는 것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요 나무가 김성경 선생님도 예를 보니까 주로 대나무를 쓴다. 대나무나 참나무. 그러니까 대나무를 많이 쓴다고 했었는데 전라도 쪽의 목수들은 구지뽕을 써요. 구지뽕. 근데 이름을 보면 그쪽을 구지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구지뽕이 가장 질긴 나무예요. 네. 구지뽕 나무를 많이 쓴다 그랬는데 또 여기 구지뽕 안 씁니까? 구지뽕 여기가 나무 많지 않았나 봐요. 구지뽕 안 써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얘 나무 얘가 이제 막 키워지고 나니까 질기지 않은 나무면 안 되잖아요. 단단하더라도 똑 부러지면 안 되니까. 넘겨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성원 씨가 지금 만들고 계시는 요 같은 크기를 만들고 계시는데 보면 여기가 바닥이 이거거든요. 바닥이 여기 휘어 있잖아요. 곡선이잖아요. 곡선인데 나무는 직선인데 얘를 휘어야 돼요. 이렇게 휘어줘야지 여기 내려 붙을 거 아닙니까? 그 휘는 방식을 여기 이렇게 휘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나무 선판 위에 있는 이 나무들이 쭉쭉 휘어져서 가야 되는데 옛날에 휘을 때는 한 대를 나무 걸어놓고 밑에다 불을 지피고 물을 부으면 물이 뜨거워질까요? 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 서양에서는 스팀 밴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박스 안에다가 전기를 넣어가지고 나무를 전기에 머금게 해서 딱 꺼내가지고 피우면 확 잘 휘어져요. 그런 스팀 밴딩 방식을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휘어가는 거고 그 방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성훈 씨도 휘일 때 가스렌지야 되고 물 해가지고 가스렌지로 불자국 있지. 그러니까 방법은 다 똑같은 건데 넘겨주시고 요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방법 잡아서 땡기가 빨리 땡겨 이거는 넣는 거고. 부제를 보시면 위에 멍해라는 거 돼 있는 거 있지. 멍해라는 얘는 이 양쪽에 판을 댔어요. 이렇게 양쪽 판을 댔는데 여기도 보면 얘가 멍해입니다. 얘가 멍해 역할을 하는 건데 얘는 부러지지 말라고 배가. 근데 요 밑에 부재를 맞게 있죠. 있고 밖에 촉이 나와 있지. 얘들은 이거 물이 들어가면 이만큼 잠기거든요. 그럼 잠기면 물에 수압이 있으니까 안으로 밀어 넣어요. 밀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밑에 잡아주는 것들이고 맨 위에 있는 것들은 이게 디비지지 말라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배는 물에 떠야 되니까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쪽 보면 웬만하면 배 안 새게 한다. 근데 이 마르거나 하면 틈이 생기면 여기 지금 메꾸고 있잖아요. 여기 읽어보시면 통기름을 먹인 솜으로 메꾼다 돼 있잖아요. 근데 김창경 선생님도 물어보면 이게 우리가 일본 문화하고 가장 가까운 부산 문화인 게 거기 쓰시는 게 주로 삼나무를 써요. 삼나무를 쓰고 메꿀 때 삼나무 껍질을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그러니까 삼나무는 썩어도 삼나무 껍질을 안 썩는다. 그게 되게 오래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메꾸는 거를 삼나무 껍질을 넣어서 이렇게 쳐넣어가지고 메꾸면 물을 먹으면 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메꿔져가지고 괜찮다고. 그거네. 와인 뚜껑 있잖아. 넣고 이제 넣으면 어쨌든 물에 들어가니까 지금 불잖아요. 탁탁해진다.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그리고 요새 수입되는 그 삼 있잖아요. 삼건도 넣고 하시는데 삼나무 껍질보다 못 하더라고요. 넘겨주시고 아이고 너무 보여준다. 요래 메꾸고 좀 끌 같은 걸로 딱 끼워넣는 거. 치가 끼워넣더라고요. 넘겨주시고 끌라기보다 목칼 같은 거. 요거는 지금 이 마루를 쭉 깐 거죠, 그죠? 이게 마루 깐 건데 밑에 우리 전통 방식으로 깐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옛날 마루 깔아도 전통 방식으로 안 깠겠네 싶고요. 일부만 그러니까 선원들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했다더라고요.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걸 다 모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바다에 배는 그렇게 안 해도 같거든요. 여기 넘겨주시고 이게 마지막에 액세서리죠. 이제 집을 다 배를 다 만들고 집에 지금 여기는 아예 그게 없거든요. 여기 지금 노도 없고 키도 없는데 키가 있어야 방향을 조정할 수 있고 노가 있어야 또 저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액세서리들 만드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반대로 한번 봐보실래요? 반대로? 예. 지금 이 천이 바다에 거의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이 일반 천을 써가지고는 금방금방 닳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염색을 하는데 하단에서는 황토로 염색을 한다 그러대요.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참나무죠. 참나무를 이렇게 삶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물질이 있다네. 그걸로 삶으면 돛이 빨개진대요. 염색을 하니까 천이 빨개지는데 조금 더 지나면 약간 누른색 변하는데 그걸로 바다에 배에서는 끈이나 거물이나 그러니까 근대까지 그러니까 사진 자료 중에 보면 돛대를 세놨는데 거기다 그물만 막 걸어놓은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그 염색을 해가지고 걸어놓아서 말르려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다른 어떤 쪽보다 가장 찌기게 되는. 제주도에 가면 갈롯이라고 있거든요. 갈롯은 감나무로 해요. 감나무를 염색을 해서 하면 제가 제주도 일하러 갔다 그곳을 한 1년 입어봤는데 끈적끈적 달아붙지가 않아요. 색깔도 누른 색깔이긴 한데 되게 천도 대치겨지고 한데 감나무보다는 참나무를 해서 나오는 게 그걸 또 가리라 그러더라고요. 그 재료가 가장 좋은 자연 재료 중에서는 천을 튼튼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 요 방식은 이집트에서 도롤기 때 쓰던 것하고 지금 한번 봤을 때 근래까지 그제 도로가 나는데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도로가 나는데 목조주택이 도로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세 명이서 옮긴 거예요. 큰 집을 통째로 옮기는데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이게 아주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콘크리트를 치고 집을 짓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밑에를 고정을 안 하거든요. 끼워 놓거든요, 목조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화분만 이렇게 저걸 넣어서 하니까 우리 집에서 저걸 옮겨가지고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 바다에 그러니까 지금 조소조에서는 독배에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상에서 만들고 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조그만 배들도 다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김정민 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배들 만들 때 보통 어촌에서 만들면 어촌 그 주인집 마당에서 만들었대요. 마당에서 만들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전체 다 같이 해가 들었죠. 바다에 가져간 거예요. 그 집이 바다에서 가깝진 않았을 텐데. 어촌은 거의 다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치. 그게 가깝지 사람들 근데 많이. 이게 배를 만들다 보면 보통 목소리 그 5명이 못 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마을 사람들끼리 다 울력을 해서 같이 도와줘서만 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좀 마을 공동체는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 네. 그림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거는 요 지금 책을 만들 때 했던 작가가 이제 옮겨서 지난 건데 조선시대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평양 대동강 뱃놀이 김웅도가 그렸네. 김웅도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이제 이 사람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 배들로 다양하게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사이즈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조금 다른.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사실은 광적이네 이게 아까 나룻배, 저희가 만드는 나룻배. 꼬리 잡고 있다. 나룻배가 저희 만드는 요 타입. 요 타입인데, 그, 근대에도 이렇게 나룻배 계속 써놓으니까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운받은 자료 찾은 게 많은데, 이게 되게 넓은 게 많이,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이게 되게 한 몇십 미터 되는 것도 있고요. 이 폭도 넓어지고 벌어지고 해서. 그리고 근대에는 벌어지고 해서 위에 또 상판을 깔아가지고 아까 차도 탔다고 그러잖아요. 차 탄 사진도 있거든요. 그렇게도 사이즈가 다양하더라고요. 넘겨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물 비오 같은 게 양쪽에 있지. 이건 또 그게 이제 양쪽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고. 넘겨주시고. 한강리는 근래까지 다 이 타입으로 작업한 거예요. 작업한 건데 부산에는 좀 이렇게 좀 일본과의 교류가 많이 되다 보니까 타입이 좀 굉장히 많게. 낙동강 쪽에는 다 앞이 빼졌다 하더라고요. 팀장님이 저 빼졌다 하길래 아이고 전통은 이건데 왜 아니지 사고 그랬는데 팀장님은 내가 보고 이것밖에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물어봐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낙동강 지역에는 그래 했던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아까 그 당두리배 그 사진 보여드린 게 있죠. 그거거든요. 좀 큰 배죠. 조금 큰 데 나가는데 넘겨주시고 여기도 보면 도시 크기가 같죠. 넘겨보실래요? 아 이건 좀 다르네. 반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요것도 거의 크기가 같이 안 나죠. 아까 사진에 있는 것하고 사진 제일 앞에 사진 보여드린 거하고 같은 형태이고 넘겨주시면 얘는 야거리란 얘는 이게 돛대가 한 크고 꽤 다른 거죠. 작네. 이건 비교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알아봐야 돼요. 여기 이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까운 바다. 요건 길이가 4m에 넓이 2m 되게 작은 배거든요. 작은 배거든요. 작은 배. 예. 근데 밑에 있는 배는 작은 배는 아니거든요. 작은 배는 아니고 그걸 어떻게 고정했는지 한번 다음에 뒤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도세도 제가 도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시관 같은데 복원을 되게 많이 해놨는데 보면 도수는 되게 엉성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요걸 제가 요걸 경기도 쪽에 있는 그 모형 만드는 분인데 이거 장인한테 사사를 받아서 모형 만드신 분인데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되게 자랑스러워 하신 게 뭐냐면 자기는 도서를 직접 바느질해가지고 직접 만드는데 그 FM대로 만든다.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그 자긍심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넘겨주시고 이 집에도 보면 어쨌든 이게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구포가 있지 않습니까? 구포가 우리나라에서 몇 개 되지 않는 그 큰 나루트 중에 하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해 평야나 이 밑에 지방에 있는 것들을 곡식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세운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 새로 받은 쌀 곡식을 갖고 이제 올라가는 거 서로에 가져와야 되잖아요. 세운선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큰 곡식을 실어야 되니 양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되게 빵빵한 배거든요. 이런 배들을 되게 그러니까 구포에서도 이렇게 배를 싣고 서울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요게 제가 다음에 보러 갈 조선통신사배라는데요. 이게 지금 요거는 지금 되게 상세하지 않은데 여기 조선통신사배는 70명에서 100명이 탔거든요. 되게 큰 규모의 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배는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같이 지어놨어요. 요게 좀 나눠가지고 나눠서 건물을 지어놔서 거기서도 무슨 업무도 보고 직무도 보고 또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가 되게 규모가 큰 배입니다. 넘겨주시고
여기 지금 판옥선이라는 게 이제 임진왜란때 썼던 전쟁할 때 쓰는 배인데 기본적으로 거북선이 판옥선에다가 바탕을 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거 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앞에 이게 이물비호가 있고 뒤에 판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 형태는 작은 배나 얘나 쟤나 거의 같아요. 형식은 우리나라 배는 바다하고 평평하고 넓은 바다에 다니는 배인데도 형식이 똑같거든요. 넘겨주시고 그러니까 일본 배하고 우리나라 배가 싸웠는데 몇 개 되지 않는 그 거북선이 왜 일본 배를 그렇게 많이 침몰시킬 수 있었느냐. 근데 그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는 보통 소나무로 만들고 되게 두껍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배들은 삼나무로 주로 만들어요. 가벼워서 이동을 잘하는데 이제 부딪히면 약하다는 거예요. 부딪히네. 그래서 좀 부딪혀서 이제 강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요 근래에 또 본 자료 중에는 노를 젓는 방식이 있는데 그 거북선에 노를 갖다가 지그재그로 젓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전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그거라도 이게 회전 반경이 빠르면 빨리 돌아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늦으면 못하는데 일본보다 우리나라 배가 그렇게 노를 저어서 빨리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빨리 돼서 그렇다고 바다로 들어가기 네. 때문에 고생할 수 있고 좀 그런 거. 일본이랑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빙대에서 한데 또 노젓는 것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적으면 이렇게 빨리 돌 회전이 빨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시고 거북선 사진을 한번 받아가지고 해보는데 이 거북선 이 모양 맞습니까? 주로 조직이가 틀리니까 아직까지 식물이 없으니까 질문. 가짜나 같은 그리고 또 이게 거북선이 딱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시대가 있다 보니까 시대마다 또 이게 다른 그림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이즈도 다르니까요.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었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머리가 이게 숨어 들어가다 나왔다는 것도 있고. 설이 뭐 입에서 포를 쏘았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다양하니까 그에 맞춰서 학자들이 경주에 가시면요 황용사 부천 목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목탑이 없어지고 어떻게 생긴지 그림도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터 바로 옆에 보면 박물관에 있었어요. 지금 데 보면 학자마다 학설이 한 5가지 있는데요. 그걸 다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큰 모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복원이 아니고 새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저는 그 자리에는 안 지었으면 싶은데 지금 그 문화재청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거 이거 그대로 짓겠다는 거거든요. 복원이라는데 그 복원이 사실 아니고 새로 상상해서 만든 거니까 그 자리 말고 그 주변에만 지어주면 좋은데 그 자리 지으면 그건 절단인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거북선도 다양한 모형으로 해보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도면을 딱 발견하면 제일 좋은데 그 바다를 거북선은 지금 복원이라 얘기하고 그때도 얘기해가지고 많이 끼워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배가 동명성 없이 자력으로 갈 수 있는 배는 아무것도 없어요. 끌고 가든지 실제 것을 전투하는 장면들이 연출해보고 보면 그 구조에 대해서 제 해석이 가능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런 설을 했을 때 전투가 안 되네 자유 타고 다니지는 못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설을 수레가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도 그걸 안 하잖아요. 실체로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있는 거니까. 그게 2012년도에 김태호가 경남 도지사를 했잖아요. 그래가 이 양반이 이수시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한 2천억을 썼대요. 근데 원래 했냐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중에 거북선을 복원하겠다고 한 몇십억을 썼대요.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근데 입찰을 갖다가 하니까 FRP 배 만드는 회사에서 입찰을 받았네. 그러니까 FRP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다른 데 영역을 죽긴 죽겠지.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배 만드는 목수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실력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면 거의 더 가까워질 텐데 이게 입찰이란 방식이 강공선은 2천만 원 이상 입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찰 땡땡이로 FRP 배 만드는데 받아가지고 하청을 줬겠지. 뭐 배 만들 줄 아는 나무 배 만든 사람한테.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고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그제도 놔둬놨어요. 근데 이게 그 만든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부지를 걷겠어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배 뚜껑이 많잖아요, 얘는 도국선. 근데 이 성부 이 프레임을 굵게 해보니까 얘가 원래 배는 밑에가 해야 되는데 이게 뚱뚱뚱 하는 거야, 배가.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다가 바로 올려놔보세요.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제 조선해양박물관에 올려놨어. 바다에 안 있고. 그게 더 아쉬운 거죠. 그게 어쨌든 목수풀들이 많은데, 병목수풀들이 그런 걸 좀 해서 그런 작은 몇십억을 들이면 그런 걸 좀 그분들 좀 향상시켜서 만들게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줘버리니까 그런 거 좀 한계가 있어요. 준비해주시고.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배도 해볼수 이건 정말 처음 보는 형식이죠. 나중에 네. 인지는 2회 나오는 거. 아, 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형식의 배가 이건 왜 형식이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일단 거북선이 네. 부대로 가면 점점 커지거든요. 음. 최초에 임진왜란 때 거북선보다 네. 비대해지면서 속도 빠르지 않으니까 음. 빠른 선을 만들자 하면서 음. 지금 작고 날렵하게 만들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할 때는 배가 거북선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그러죠. 합선은 여러 가지 네, 있는데 네, 네. 뭐 이게 장기에 올라가는 거 보면은 빠르고 이제 안택선하고 이제 일본 제일 큰 선하고 부딪히면 이제 포를 치솟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위로 쏟다. 그리고 거북선에 저분이 뛰어내리다가 아래 못 찍히는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규모가 작지 않겠느냐 뭐 이런. 삼성일인가 아니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소리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친구 삼성살이구나. 예, 넘겨주시고. 여기 남영아씨가 그러니까 거북선 모형을 이만하게 만들었거든요. 만들면서 본인이 좀 많은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데이터도 많으시고 하시고. 저 통신사센터 한번 만들어 본다고 도면 작업했다고. 근데 이기네 좀. 근데 통신사선이 복원이 됐잖아요. 지금 그 1대1로 만들었으니까 그 도면 인정 할수 있겠네요. 요걸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요. 앞에 좀 요거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 요것만 딱 잘 알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이게 아까 이물 비율하고 하는 앞에 앞머리 있죠, 앞머리. 이물이 여기는 되게 넓잖아요, 그죠? 여기 좀 좁죠. 여기 바닷배하고 강배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배는 좀 치고 나가야 돼요. 속도를 내야 되잖아요. 파도를 치고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앞에가 좁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 보고 온 배가 딱 요 타입이거든요. 앞에가 좀 좁게 돼 있어요. 바다를 가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놈 같은 경우는 강수행거든요. 넓적해도 되면 여기 깊이가 안 깊기 때문에 물이 많이 안 깔아앉기 때문에 이 타입인 거고요. 이렇게 크게 다르거든요. 이거 보시면 물살을 가르고 나간다 돼 있지, 그지? 그렇게 하려니까 좀 앞에 좀 좁아야 된다. 근데 적어도 지금 낙동강이나 황포도대가 있는 거는 이 타입은 아니에요. 또. 이 타입하고 해서 이제 아예 그냥 한 부재로 되어 있고 딱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지금 근대 배에 거의 가깝게 돼 있거든요. 그게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18세기 정도부터 일본이 또 외구들이 많이 가고 노략질도 많이 가고 나는 쪽이 낙동강 지방은 그러다 보니까 빨리 어떤 배 보는 게 좀 교류가 돼서 인정된 거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 바다 배들은 이런 식으로 좀 뾰족했던 건 사실인 거네요. 그죠? 당도리 배도 그렇고 밑에 그런 배들이 앞에 좀 뾰족하게 돼 있는 상태는 있었는데 아예 그냥 한 부재로 가는 거는 그때 80을 돼야 그때 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이 두 개가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재를 보시면 얘는 작은 부재, 단단한 부재를 쓰고 이건 큰 부재를 쓴 게 아니거든요. 그치? 요 정도 되는 게 이만큼 되려면 부재가 큰 거죠. 이게 배가 바닷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판옥선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위에 판을 덮어놨거든요.
얘는 지금 강배는 요 태대로 딱 돼 있는데 얘는 나오게 해서 판재도 얹기도 하고 막 해서 활용을 하려고 좀 배가 배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옆에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돼서 좀 활용하도록 되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경기도 쪽에 한강 쪽에 있는 거 보면 바다 강밴드도 튀어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태우려고 이렇게 딱 나오게 그래서 작업하는 거 있긴 있던데 가장 큰 거는 요 차이로 보시면 돼요. 요 차이. 앞에 좀 배도 타고 여기 하나는 넓적하게 돼 있고 그 차이고 기본적으로 밑에 파는 다 똑같은 걸로 좀 넘겨주시고 요거 차이하고 서양 배하고 우리나라 배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확실히 다르지. 이거 용골이라 그러는데 기본 뼈대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갖다 붙이는 그 타입하고 우리나라는 밑판은 아예 이제 아까 보셨지만은 그 뼈대 만들듯이 구멍을 다 뚫어서 하나의 큰 판을 강한 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잡아가는 것하고 두 개가 확실히 확연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일본 배나 중국 배하고도 다른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사실은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이고. 근데 이게 우리도 이게 가룡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긴 있어 우리도 애들 잡아주는 거. 도세대에서는 이게 좀 도세대에서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돛을 안 올린다면 이번에 안 올리면 관계없는데 올리게 되면 도세대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이게 서양식 이 배하고 우리 이게 한국, 중국, 일본은 똑같거든요. 이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인데 이 줄을 매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대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근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좀 빨리 발전했다. 그렇게 적어놓기도 했던데. 근데 이게 좀 바람을 타고 바람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거는 사실은 지금 요새 요트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요트 전에는 이런 배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그게 더 넣으면 우리 배가 더 도세 기능으로 더 나은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도시 하는 기능이 너무 다 틀려가지고 통풍을 받고 갈 때 필요한 도시 있고 네.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필요한 도시 도시 있고 역풍일 때 지금 우리 한국처럼 각도를 돌려가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서 막바람 받고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는 역할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있을 수도 있고 각각 역할이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를 여러 개를 만들어 시켜보는 것도 있고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요트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바람 받고 할 수 있어요. 앞에 생각 좀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역할은 바람을 바람 받아서 통풍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 이게 만약에 저런 모양이면은 이게 이제 바람 역풍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역풍은 아니지 정확하게 역풍이 아니고 약간 이제 45도나 뭐 이 정도로 앞 정면 45도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저렇게 평평한 형태의 모양의 돛으로 과연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실제로 필요한 거죠. 아주 줄인 것을 근데 이게 또 이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이게 네모난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삐딱하게 전통 도시 그랬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잖아. 그게 아니고 조금씩 돌아가 위에는 이 밑에부터 줄을 풀어 이렇게 돌아가면은 옆에서 봤을 때 그게 보일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만들어서 위에서 무거웠어. 넘겨주시고 지금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됐는데 모형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넘겨주시고 나가 당돌릴 거고 그래서 이런 마무리를 하고요. 모형 여기 지금
요거 2인 1조로 만들 거거든요. 요거 만들 한 20분 정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여기 안에 본드가 있어요. 본드를 가위 오려가지고 조금만 묻히시면 조립하게 돼 있는데 떨어지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짝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잡아보시고. 이거 실천입니다. 칼이 있어요. 그거 안 돼. 안 돼. 이거는 안영숙 선생님이 숨을 쉬는 거죠. 외국들이 우리나라 가면 낚시라고 많이 바다를 많이 와야 되니까 쌤 이런 거 필요 없었나? 그렇죠. 이쁜 배 하나. 그 차이는 당연히 있으시고 일본 놈들도 자기들 강에 다니는 배 형태는 어째 쓸지 알 수가 없고 얼마 배상 못 태우고 요런 사이에 뭐 안 해도 되는데 빠지겠지 애들이랑 하면. 손 있는 게 밖으로 가야 좀 전례 유죄나 그런 거 공부가 다 돼 있잖아. 오늘 결과가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비교 합작을 머리 저거 내가 이식한다고 얼마나 하더라고. 한글 좀 한글 좋았어요. 한글 그거 뭘 만드시? 부드럽게 합니다. 이게 조금씩은 아이고 약간 부지직해야 됩니다. 약간씩은 이게 돼야지. 그렇죠? 안 그러면은 이까지 안 나오는데. 됐네요. 아니 여기도 그래요. 이렇게 모양만 잡으면 안 되잖아. 나가는 게 싸긴 되는데. 나가기 이거 저번에 그런 내가 그래 만들 거면 이거 2배. 그래 만들면 좋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되게 이거 얇은 여기 보면 진짜 너무 얇은 너무 얇은 거 같은데. 그런가? 그 세양하고 교류 같은. 그렇네요. 이것은 도시였습니까? 우리 거 마치보다 이런 많이 됐다고 저는 안 되고 마지막에 사실 다 비율을 하거든요. 그걸 이게 비가 세우라고 수리하는데 그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놨더라고. 그래서 만들었네. 여기서 반대로 하셨네요. 그래서 야가 요것처럼 이런 끈을 그대로 같이 될까요? 그 동네에서도 얼굴 있는 부분 문을 열게 돼 있어. 오늘 말라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밖에서 보여. 안에서 이제 안 보이고 건물 밖에서 물 조금 위에 문을 열면 밖에서 물을 뭐 깔고 해야 안 될까요? 빼고 해. 요거 위에 이 바닥 우리 한번 홀건 그런 거. 고정을 하고. 회사가 보고 뭐라고 그때 사천왕사라고 일자가 다 있는데 사천왕사를 만든 사람이 백제계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빠지는 이슬 개체가 된 거예요. 선생님 손에 이렇게 나왔지? 손재주가 있으시네요. 손재주가 할 수 없어요. 손재주를 이거는 사주하는 뭐예요? 거야. 네. 찍으면 안 돼요. 작도를 좀 네. 공원의 회원인데 지금 그러게 된다. 이거 모형 건드리는 샘플 드려요? 선생님 가면 그
와. 건축물로 지은 거 있잖아요. 오 예쁘다. 처음에 시작은 하고 싶어요. 그 기와중에도 플라스틱 천연화라고 플라스틱 찍어서 만든 그게 뭐예요? 팔로게. 그게 괜찮거든. 그래 내가 1박 2일 교육을 받아가서 과격함을 살짝 버리고 해요. 교육 받고 나면 그 한 20% 30% DC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협력업체 준비돼가지고 한 2년 그라도만 장사 잘 되니까. 진짜 잘했어. 타고난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전라도 가면가에 가가 교육 받아. 미안하다. 내가 오늘 엄마들이 준이도 중국어. 이건 작은 거고 큰 것도 있는데 지금 제품부터 290 정도 돼야 좀 크게 좀 있지. 그것도 되네. 290 정도 되면. 오늘도 잘랐어. 여기 있는데 안 잘랐어. 캐드만 그리면 되잖아. 레이저. 하다가 전진을 하려면 2배 되면 크거든. 나도 지금 너무 하나 어디 놔둘 데가 없어. 하긴 집에 놔두는 것도 있다. 이게 모형이 보면 일본 애들이 만든 배 모형 보면 다 요만한 거. 다 작은 데로 가니까. 근데 서양 애들은 보통 이만한 거. 그리고 그렇지. 그래도 곰성이 워낙 크니까. 봄설 이래 만들면 얼마지? 근데 이건 이래 만들어. 다시 보통 모형계도 이거는 우리나라 제일. 자, 하나, 둘, 셋, 예. 한 번 더 찍을게요. 짜자자잔, 짜자자잔. 하나, 둘, 셋. 부산에 나무대 문화를 위하여. 한번 더 할게요. 네. 박자 조금 넣습니다. 위하여 빼면 좋겠네. 좀 이따 저 부산에 나무대 문화를 위하여. 자, 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